이번 시간은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흡 교과서 140에서 141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키와 몸무게가 자라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잘 먹어야죠. 먹어서 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흡수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섭취했던 양분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때 얻어지는 에너지로 생활하고 생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떨까요? 동물이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것 대신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스스로 생성해냅니다. 그럼 식물도 숨을 쉬고 산소를 흡수해서 양분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일까요? 네, 이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사진에서 보이는 맹그로브나 나구송은 물가나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대표적인 나무인데요. 왜 이렇게 뿌리가 물 위나 땅 위로 솟아나와 있을까요? 네, 바로 물이나 땅 속에서 부족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구송 뿌리를 보고 코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식물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까요? 네,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비닐팩에 각각 시금치와 석회수를 담은 그릇, 또 석회수만 담은 그릇을 넣고 그 위에 빛이 통하지 않도록 상자를 덮고 하루를 기다립니다. 빛이 통하지 않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일어날 테니까요. 비닐팩에서 꺼내서 석회수가 뿌옇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시금치와 함께 넣은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졌지만 석회수만 넣은 그릇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금치가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네, 위의 그림은 광합성 과정, 아래 그림은 호흡 과정입니다. 두 그림이 너무 닮았는데 뭔가 다르죠? 네,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사용되고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지만 호흡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광합성과 호흡에서 이동하는 기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나고 호흡은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는데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량이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호흡량보다 더 많습니다. 즉, 식물이 호흡에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낮 동안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낮에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네,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밤 동안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요. 이렇게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하루 종일, 낮과 밤 항상 일어납니다. 네,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의 재료는 이산화탄소와 물, 호흡의 재료는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광합성의 생성물은 포도당과 산소, 호흡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또한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즉 방출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교과서 141조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표현하기입니다. 왼쪽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호흡 공장이고요. 네, 오른쪽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생성하는 광합성 공장입니다. 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로 물과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산화탄소겠네요. 나는 호흡에 필요한 재료로 양분과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산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세포가 포도당을 만들고 이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포도당 입장에서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각자 해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낮에 햇빛이 비치면 식물세포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뇌가 만들어지지. 나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료로 사용될 때는 뇌가 산소와 반응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세포 생명활동에 이용된단다. 결국 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니까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 부분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일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호흡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창의적으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물의 호흡과 관련해서 한 가지 탐구를 보겠습니다. 가나 다는 밀폐된 유리종 속에서 촛불의 연소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가는 양초만, 나는 식물과 양초를 함께 넣고 빛을 비추었고요. 다는 식물을 넣고 어둠 상자로 빛을 차단하였습니다. 촛불이 연소할 때는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네, 가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리종 속의 산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촛불이 꺼집니다. 나의 촛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잘 꺼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이죠. 다는 어떨까요? 네, 금방 꺼집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더 빠르게 소모하게 돼서 오히려 가의 촛불보다 더 빨리 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141쪽입니다.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2번, 식물은 밤이라고 했어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을 하게 되죠. 3번,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서는 낮과 밤의 기체 교환이 각각 어떻게 일어날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으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겠네요. 그렇지만 겨울에도 생명활동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흡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기체 교환은 낮과 밤 모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교과서 142에서 143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공지되어 있는 학습활동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